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대학 입시라는 공은 현재 하이스쿨 주니어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명문대 진학이 목표인 학생들은 남은 11학년 2학기를 잘 마무리하면서 5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AP 테스트와 대입 학력고사인 SAT 그리고 ACT 준비에도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명문대 입학사무처 관계자나 입학사정관 출신 인사의 말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서 하버드 동문인 윌리엄 피츠시몬스 하버드대 입학사무처장이 2023년 12월 하버드 학생 신문인 하버드 크림슨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 입시 관련 발언을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 하버드 시니어 입학사정관을 지낸 워델 로빈슨 무어가 전하는 입시 관련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윌리엄 피츠시몬즈의 말입니다. 하버드는 2024년 가을학기 입시부터 200단어 이내의 분량의 짧은 추가 에세이 5개를 요구합니다.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소수의 우대 정책인 Affirmative Action 페이지를 명령한 뒤에 하버드는 추가 에세이 질문을 수정했습니다. 새로운 에세이 토픽들은 지원자가 겪은 인생 경험과 지적인 관심과 과외활동적인 관심, 그리고 지원자가 하버드로부터 받은 교육을 졸업 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는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추가 에세이 토픽들이 더 직접적이고 소외계층 학생들의 하버드 진입 문턱을 더 낮출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연방대법원의 Affirmative Action 페이지 이후에 하버드의 리더십과 교수들은 캠퍼스 다양성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켜 나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는 학부의 소수계 학생 리크루트 프로그램과 조인트 트래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리크루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버드 입학사정관들은 여러 지역의 인재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2021년 하버드는 2020년 팬데믹의 정점에서 시행을 결정한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4년의 시험 기간 동안 지속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테스트 옵셔널이란 지원자가 SAT와 ACT 등 표준시험 점수를 대학에 제출할지 말지 선택하도록 옵션을 주는 것입니다. 하버드는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2027년 가을학기 입시 이후에도 지속할 것인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하버드에 합격한 외국인 유학생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유학생은 2024년 가을학기에 입학할 신입생 그룹에서 제한적 얼리 액션 합격자 중에 17%를 차지합니다. 이에 비해 2020년 가을학기에 입학한 신입생 그룹에서는 유학생의 비율이 9.6%에 그쳤습니다. 다음은 워델 로빈슨 무어의 말입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나에게 하버드의 입학사정 과정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모르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대답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입학 원서에 대해서 하버드의 입학사정관들이 기울이는 관심과 검증의 수준은 일반 대중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원서가 접수됨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의 원서도 벼락치기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은 모든 원서를 주의 깊게 읽고 마지막 심사 단계까지 긴 원서를 특히 몇 번을 읽으면서 여러 명의 입학사정관이 해당 원서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심사의 치밀함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합격을 위한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항상 원서에 대해서 건강한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층 논의를 거쳐서 매년 가장 높은 수준의 지적 호기심을 보여준 인재는 물론이고 하버드의 다양성과 문화에 큰 기여를 할 학생을 선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음은 원서에서 입학사정관이 가장 먼저 읽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경우에는 원서를 읽을 때 정해진 패턴이 없었습니다. 지원자가 내가 아주 잘하는 고등학교 출신이라면 아마도 원서의 첫 부분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나가다 에세이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만약 지원자가 내가 잘 모르는 고등학교의 출신이라면 원서의 다른 부분을 읽기 전에 카운슬러의 리포트와 성적 증명서부터 들여다볼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에세이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가라고 묻습니다. 나는 독창성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에세이를 읽고 나면 독창성 또는 진실성이 중요해집니다. 에세이의 독창성과 진실성이 담긴 원서는 다른 수많은 원서들 속에서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원서의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지원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입니다. 세 번째는 지원자가 이 정보를 공유하기로 선택한 시각입니다. 그 시작은 앞서 언급한 독창성으로 돌아갑니다. 네 번째는 생각의 명료함, 그리고 이것을 잘 담아낸 정리된 글입니다. 다섯 번째는 설득력과 열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세이는 문법이 완벽해야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입학사정관으로서 경험해본 에세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세이를 소개해 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비밀을 지켜야 하는 규칙을 어기지 않고 질문에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읽어본 것 중 최고의 에세이를 상세한 디테일을 제외하고 소개하자면 아무도 두 번 생각하지 않는 일상적인 토픽에 대해서 한 여학생이 쓴 것이었습니다. 이 토픽을 소재로 해서 해당 학생은 자신이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 독자에게 통찰을 줬습니다. 또한 본인이 가진 에너지와 활기, 생동감을 대학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잘 썼습니다. 밀도 높고 매력 있는 에세이였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킴이었습니다.